안녕하세요. 깊은 밤의 세레나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1년 동안 혼자 차례를 지낸 한 며느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 사연을 듣는데, 와, 제가 다 열받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언제 퇴원하냐 였다지 뭐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고가 시댁의 심부름을 하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깊은 밤에 세레나데가 들려줄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영숙 씨가 힘겹게 눈을 떴대요. 전신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자 영숙 씨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흘렸어요.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정신을 억지로 깨웠죠. 영숙 씨는 링거 주사가 꽂힌 손을 덜덜 떨며 겨우 휴대전화를 집어 귀에 댔대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스러운 안부 대신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어요. 얘, 너 지금 어디니? 제사상에 올릴 문어 사러 간다던 애가 왜 함흥차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대요. 어머님, 저 사고 났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너는 칠칠치 못하게. 아니, 그래서 문어는 샀니? 당장 내일이 제사인데 문어 없으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하며 멍한 눈으로 하얀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대요. 김말자 씨는 며느리가 얼마나 다쳤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는 대신 문어 타령만 늘어놓았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교통사고 났다는 며느리한테 문어부터 찼다니요. 영숙 씨의 머릿속으로 아까의 끔찍했던 사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김장 200포기와 대청소로 인해 영숙 씨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대요. 하지만 시어머니 김말자 씨는 쉴 틈도 주지 않고 시장에 가서 문어를 사오라고 등을 떠밀었죠. 영숙 씨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하지만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은 야속하게도 자꾸만 감겼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힌 후였대요. 어머님, 저 죽을 뻔했다고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는데? 전 붙일 일손이 너 하나뿐인데 병원에서 꾀병 부리고 있을 셈이니? 김말자 씨의 타박에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 21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은 그저 부려먹기 좋은 일꾼에 불과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셨어요. 당분간은 꼼짝도 못해요. 뭐라고? 야, 이영숙! 너 지금 시어머니 말 거역하니? 당장 튀어오지 못해? 영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대답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숙 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재수용 문어보다 못한 자신의 목숨값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해서 소리 죽여 오열했다더라고요. 창밖에는 무심하게도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 영숙 씨의 서러움을 더욱 부추겼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 씨의 링거를 교체했죠. 간호사는 영숙 씨의 부어오른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입원 수속도 해야 하고 검사 결과도 들으셔야 하는데 간호사의 질문에 영숙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대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영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던 거예요. 남편 박철수 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없었거든요. 영숙 씨의 시선이 허공에 머물며
10년 전 잊고 싶었던 그 날의 기억을 소환했어요. 10년 전 차가운 수술실 앞 복도였대요. 유산 수술을 막 마치고 나온 영숙 씨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앞치마를 둘러야 했죠.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던 영숙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김말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대요. 재수없게 조상님들 오시는 날에 어디서 눈물을 짜? 부정타게 시리. 어머님, 저 오늘 아기 보냈잖아요.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안 좋아요. 아이고, 누가 보면 애라도 낳아온 줄 알겠다. 나 때는 반 매다가 애 낳고도 바로 소뚜껑 들었어. 애 하나 못 지킨 주제에 염치가 없네. 김말자 씨의 모진 말은 영숙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박철수 씨는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엄마가 화낼 만하네. 뭘 잘했다고 울고 그래? 빨리 밥이나 줘. 배고파 죽겠어. 철수 씨는 아내의 슬픔보다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숙 씨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전을 뒤집고 국을 끓여야 했대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아기를 잃은 날에도 위로 한마디 못 받고 일해야 했다니. 다시 현실의 병실로 돌아온 영숙 씨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자신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일 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대요.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되뇌었어요. 보호자,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숙 씨의 대답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참 뒤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 박철수 씨가 들어왔어요. 철수 씨는 아내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부터 내뱉었대요. 야, 너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보험료 할증 붙겠네? 영숙 씨는 기가 막혀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당신은 내가 걱정되지도 않아? 나 죽을 뻔했어. 안 죽었잖아. 멀쩡하게 눈 뜨고 있으면서 뭘 그래? 아, 짜증나. 내 차 어쩔 거냐고. 영숙 씨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려 고개를 돌려버렸죠. 나 퇴원 수속 밟아야 해. 차 보조키 좀 줘봐. 내 차 키는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어. 아, 귀찮게 진짜. 자켓 주머니에 있을 거야. 네가 찾아가. 철수 씨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침대 위에 던져두고는 병실 안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대요. 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철수 씨가 벗어둔 외투를 끌어당겨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담배 냄새와 섞인 낯선 향수 냄새가 영숙 씨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죠.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져 꺼내보니 차 키와 함께 반짝이는 무언가가 딸려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세상에. 영숙 씨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화려한 디자인의 명품 귀걸이 한 짝이었대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영숙 씨의 코를 찔렀대요. 집 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어요.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거실 바닥에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배달 음식 용기들은 식탁 위에서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초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 김말자 씨가 고개만 까딱 돌렸대요. 이제 오니? 슈슈 꼴랑. 며칠 병원 밥 먹고 오더니 얼굴은 폈구나.
김말자 씨는 며느리의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집어 영숙 씨에게 던졌어요. 앞치마는 영숙 씨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죠.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전 부치지 않고. 내일이 제사인데 조상님이 무섭지도 않니? 영숙 씨는 발치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어요. 지난 21년 동안 이 앞치마는 영숙 씨의 또 다른 피부나 다름없었대요.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에 절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가득했죠. 영숙 씨는 천천히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향하는 대신 거실 탁자 위 재단 가위를 집어들었죠. 아니,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숙 씨는 대답 없이 가위날을 벌렸어요. 서걱. 앞치마의 허리끈이 잘려나가자 김말자 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각, 사각, 툭. 영숙 씨가 앞치마를 거침없이 잘라냈대요.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21년 만에 반항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요. 너 미쳤니? 귀신이라도 들린 게야? 영숙 씨는 걸레짝처럼 된 앞치마 조각들을 한 줌 쥐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보란 듯이 흩뿌렸죠. 어머님, 이제 제사는 어머님이 지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귀신들 수발 안 듭니다. 뭐라? 인연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김말자 씨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치시게요? 손대시는 순간 경찰 부를 겁니다. 김말자 씨는 기세에 눌려 손을 멈췄죠. 영숙 씨는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영숙 씨가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죠. 냉장고 안에는 영숙 씨가 만든 온갖 밑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명란젓, 매실 장아찌, 겉절이까지. 영숙 씨는 큰 쓰레기 봉투를 꺼내 반찬통을 열어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걸 먹고 나를 무시해? 후두둑, 철퍽, 장아찌가 쓰레기 봉투로 떨어졌어요. 이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21년간 바친 영숙 씨의 시간과 땀이었어요. 김치통을 들어 국물까지 쏟아버리고 사골 국물을 개수대에 부었대요. 하얀 국물이 배숙으로 빨려 들어갔죠. 영숙 씨는 김치 국물 자국을 일부러 냉장고에 남겨두었어요. 이제 니들끼리 썩은 밥이나 해먹고 살아.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라면 분주해야 할 시간이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영숙 씨는 안방에서 짐을 싸고 서랍장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대요. 시어머니가 숨긴 시골 땅, 재산세 고지서였죠. 영숙 씨는 20년간 우편물을 관리하며 이 땅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오늘 제사라니까. 시누이 박영희 씨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박철수 씨도 하품하며 따라왔죠. 캐리어를 본 박영희 씨가 눈을 치켜떴어요. 지금 짐을 싸는 거야? 언니 미쳤어? 박영희 씨가 다짜고짜 달려들어 캐리어를 발로 뻥 차버렸대요. 캐리어가 넘어지며 정성스레 개어놓은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영숙 씨는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내려다보다가 박영희 씨의 목에 둘러진 화려한 스카프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3년 전 친정엄마에게 선물 받았다가 박영희 씨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명품 스카프였죠. 영숙 씨가 순식간에 박영희 씨에게 다가가 스카프를 잡아챘어요. 아, 이거 안 나? 숨 막혀. 이거 내 거야.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찍. 영숙 씨는 망설임 없이 스카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어버렸대요. 고급 실크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고 박영희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이를 지켜보던 철수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야, 이영숙, 갱년기 왔어? 빈털터리로 나가서 찜질방이나 전전하려고? 영숙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 철수 씨 면전에 던졌어요.
이혼 소장과 카드 명세서였죠. 이혼하자. 도장 찍어. 철수 씨가 명세서를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왜냐고요? 룸살롱 결제 내역들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생활비 없다고 할 때 룸살롱에서 200만 원씩 썼더라? 김말자 씨가 소리쳤어요. 남자가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에미, 너는 사회생활도 몰라? 생활비 카드로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게요? 저 이제 맏며느리 안 합니다. 영숙 씨가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었어요. 박영희 씨와 김말자 씨가 막으려 했지만 캐리어를 휘두르자 비켰죠. 영숙 씨가 현관으로 향하더니 신발장에 이태리제 구두를 집어들었죠. 야, 그거 비싼 거야. 당장 내려놔. 그럼 잘 찾아봐. 영숙 씨가 구두를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구두가 화단 덤불로 날아갔죠. 너의 인생도 저 짝짝이 구두처럼 될 거야. 두고 봐. 쾅! 영숙 씨가 현관문을 닫고 나왔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대요. 집을 나온 영숙 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허름한 찜질방이었어요. 갈 곳 없는 영숙 씨는 구석진 매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차갑게 식은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영숙 씨는 퍽퍽한 밥알을 물 한 모금 없이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에게 진다는 오기가 영숙 씨를 단단하게 만들었대요. 그 찬 밥덩이가 목으로 넘어가는가 보네. 걸걸한 목소리에 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입원실 옆 침대에서 깐깐하게 간병인을 타박하던 그 할머니였죠. 찜질방 유니폼을 입은 장여사가 영숙 씨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병원비도 아까워서 도망치듯 퇴원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 집을 나와서 이 고생이야. 남편이 때리기라도 했어? 때린 것보다 더 아프게 해서요. 그래서 제 발로 나왔어요. 살려고요. 영숙 씨의 눈빛에는 도끼 서린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장 여사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장 여사의 눈에 영숙 씨는 다듬지 않은 원석처럼 보였죠. 장 여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영숙 씨의 삼각김밥 옆에 툭 던졌어요. 명함에는 장수식품회장, 장옥자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여사님이 설마 회장님이세요? 영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마실 나온 거야. 내가 가진 상가 건물에 빈 점포가 하나 있어. 장 여사가 영숙 씨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대요. 원래는 프랜차이즈나 드리려고 했는데 자네 손끝 야무진 걸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네, 저를 뭘 믿고. 병원에서 봤어. 도끼 품은 그 눈이면 뭘 해도 해낼 거다. 장 여사의 제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동아줄이었어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영숙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갚긴 뭘 갚아.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월세 밀리면 얄짤없이 쫓아낼 거니까 각오하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장 여사의 말에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대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죠. 한편 영숙 씨가 떠난 박철수 씨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과 들뜬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영숙 씨의 빈자리가 채식기도 전에 내연녀 미스 김을 집으로 불러들였대요. 미스 김이 현관에 들어서자 김말자 씨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인사드립니다, 어머님. 철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미스 김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아양을 떨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언니분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언니 같다는 말에
김말자 씨의 굳어있던 입꼬리가 스르르 풀렸대요. 어머, 얘는 입에 꿀을 발랐나. 내가 곱기는 무슨. 미스 김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쓰다듬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세상에, 이 자개장 좀 보세요. 진짜 옛날 장인들이 만든 진품이죠? 역시 종갓집이라 기품이 다르네요. 그렇지,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잖아. 철수 씨가 해벌쭉해서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 이렇게 귀한 집안 물건들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요즘 도둑이 많아서 걱정되잖아요. 미스 김이 김말자 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물었죠. 아이고, 시원하다. 귀한 거라곤 뭐, 저기 장롱 깊숙이 폐물함 하나 있는 게 다야. 미스 김의 눈이 번뜩였대요. 철수 씨는 지갑에서 영숙 씨가 관리하던 생활비 카드를 꺼내 미스 김의 손에 쥐어줬죠. 자기야, 이걸로 장도 좀 보고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려. 어머, 철수 씨, 나 믿어주는 거야? 고마워. 미스 김은 카드를 받아 챙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대요. 철수 씨와 김말자 씨는 며느리를 내쫓고 젊은 여자를 얻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어요. 가게 계약을 위해 장여사와 함께 이동하던 버스 아니었어요. 영숙 씨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대요. 화면을 켜자 카드사에서 보낸 결제 승인 알림 문자가 연달아 뜨기 시작했죠. 금액을 확인한 영숙 씨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철수 씨가 미스 김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죠. 옆자리에 앉은 장 여사가 문자 내용을 곁눈질로 보고 혀를 찼어요. 저런 썩을 놈들. 남의 카드로 잔치를 벌이네. 영숙 씨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카드사 고객센터 앱을 켰어요. 잔치요? 밥상 엎어야죠.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요. 영숙 씨는 망설임 없이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대요. 한편 백화점 명품관 계산대에서 미스 김은 신상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거울을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철수 씨가 영숙 씨의 카드를 내밀었죠. 점원이 카드를 리더기에 꽂자 삑 하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거래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네? 도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 와이프 카드인데. 철수 씨가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대요. 오빠 왜 그래? 카드 막혔어? 미스 김이 철수 씨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카드를 정지시켜? 점원의 말과 동시에 무전기를 든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철수 씨에게 다가왔죠. 상황이 험악해지자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너네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이 백화점 VIP 남편이야. 철수 씨가 발버둥을 치며 난동을 부렸대요. 옆에 있던 미스 김은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자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자기야, 어디가? 나 좀 도와줘. 철수 씨가 외쳤지만 미스 김은 모르는 사람인 척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죠. 철수 씨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폰에 담겼어요. 잠시 후 퍼스에 있던 영숙 씨의 휴대전화로 지인이 링크 하나를 보냈대요. 영상 속에는 악을 쓰는 철수 씨의 찌질한 모습과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 미스 김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영숙 씨는 조용히 영상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철수 씨, 이게 시작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영숙 씨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대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죠. 맞은편에 앉은 장 여사는 능숙하게 주문을 마치고 굳어있는 영숙 씨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어깨 펴.
밥 먹으러 와서 왜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 아니, 제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어서요. 평생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만 말아먹다가 영숙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장 여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대요. 네가 너를 귀하게 대접해야 네가 만든 음식도 귀한 대접을 받는 거야. 잠시 후 웨이터가 스테이크와 정갈한 샐러드를 영숙 씨 앞에 내려놓았어요. 남이 차려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식탁. 영숙 씨는 포크와 나이프를 쥐었지만 선뜻 고기를 썰지 못했죠. 지난 21년간 시댁 식구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처리하거나 싱크대 앞에 서서 끼니를 때우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대요.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음식의 맛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영숙 씨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죠. 장 여사는 우는 영숙 씨를 달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접시를 비우며 기다려 주었어요. 회장님, 저 정말 잘해볼게요. 이 음식처럼 먹는 사람 마음까지 위로하는 반찬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야. 이제 준비는 끝났다. 처음으로 대접받는 영숙 씨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개업식 날 아침,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가게 진열대에는 영숙 씨가 새벽부터 준비한 멸치볶음, 장조림 등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죠.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장 여사의 지인들은 물론 냄새에 이끌린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 가게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 중에는 과거 김말자 씨의 험담만 듣고 영숙 씨를 색안경 끼고 보던 옆집 아주머니도 섞여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깻잎 장아찌를 시식용 이쑤시개로 찍어 맛보았죠. 어머? 세상에! 입에 넣자마자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깻잎 향이 입안 가득 퍼졌대요. 아니, 사장님, 이거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아주머니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줘도 타박을 했다니. 그 할망구 입맛이 썩은 거 아니야? 영숙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료 하나 안 쓰고 집에서 가족 먹이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깻잎이랑 장조림이랑 싹 다 주세요. 우리 애들이 환장하겠네. 나도 줘요. 파김치도 1kg만 담아줘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주문하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대요. 계산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현금과 카드를 받아드는 영숙 씨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장 여사는 구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계산을 돕는 직원을 지휘하며 영숙 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영숙 씨는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반면 영숙 씨가 떠난 철수 씨의 집은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다름없었대요. 거실 바닥에는 치킨뼈와 피자 박스가 뒹굴고 있었고 소파에는 미스김이 벗어둔 스타킹이 뱀처럼 널려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식탁에 앉은 김말자 씨는 앞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대요. 얘, 또 라면이니? 내가 며칠째 이 밀가루 덩어리만 먹어서 속이 쓰려 죽겠다. 김말자 씨가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휘저으며 타박했어요. 밥 좀 새로 하고 국 좀 끓여오라니까. 안방에서 마스크팩을 붙인 미스 김이 귀찮다는 듯 걸어 나왔죠. 아유, 어머님, 저 네일아트 새로 받아서 물 묻히면 안 돼요. 뭐? 네일아트?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안 차리고 손톱치장이나 하고 있어?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식모예요? 미스 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땄대요. 김말자 씨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지만 미스 김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렸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던 철수 씨는 슬그머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인스턴트 음식 특유의 느끼한 냄새를 맡으니 영숙 씨가 끓여주던 칼칼한 김치찜 생각이 간절해졌대요. 철수 씨는 미스김의 눈치를 살피며 베란다로 슬금슬금 나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영숙 씨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영숙아. 나야, 철수. 잘 지내? 철수 씨는 반가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밥이 없어. 어머니도 속 아프다고 하시고. 철수 씨가 비굴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가 해준 된장찌개가 너무 생각나서. 너 혹시 반찬 좀 남은 거 없냐? 잠시 후 영숙 씨의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대요. 박철수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니? 미스김한테 끓여달라고 해. 아니, 걔는 요리의 요자도 모른단 말이야. 제발 영수가 한 번만 봐주라. 응? 끊어.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 소리만 들려왔어요. 철수 씨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베란다 밖의 차가운 바람뿐이었죠. 철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며 베란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대요. 자신이 걷어차버린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가게를 오픈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이영숙의 정성 반찬.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국 촬영팀 차량과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가게 안 영숙 씨는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정장,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그녀를 빛나게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영숙 씨는 리포터의 질문에 여유롭게 답했대요. 사장님, 이 만능 간장이 대박이라면서요? 비법이 뭡니까? 비법이랄 게 있나요? 친정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다리고 숙성시킨 것 뿐이에요. 철수 씨와 김말자 씨는 화면 속 영숙 씨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김말자 씨가 화면을 삿대질했대요. 저거 우리 집안 시간장 훔쳐다가 만든 거야. 철수 씨의 눈이 화면 하단 연 매출 예상 10억이라는 자막에 꽂혔어요. 매출이 10억이래. 저 여자가 저 돈을 다 혼자 꿀꺽하겠다는 거야?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죠. 내가 그냥 안 두지. 원래 다 내 거잖아. 철수 씨는 가장 비싸 보이는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뱃살 때문에 단추가 위태로웠지만 거울 보며 비릿하게 웃었죠. 점심시간, 영숙 씨의 가게는 손님들로 꽉 찼어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철수 씨가 들어왔대요. 뒤에는 서류 가방 든 사나운 눈매의 중년 남자가 따라왔죠. 철수 씨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다들 나가세요. 여기 장사 못합니다. 영숙 씨가 계산대에서 나와 차갑게 말했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우리 집안 시간장 훔쳐다가 장사하잖아. 절도야. 철수 씨가 뒤에 남자를 내세웠어요. 가게 수익 절반이랑 상표권 다 내놔. 자칭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흔들었대요.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발할 겁니다. 영숙 씨는 카운터 아래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장 여사가 뒷조사해서 건네준 것이었죠. 변호사라고? 어디서 사기쳐? 영숙 씨가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내역에 남자의 사진과 자격정지 도장이 찍혀 있었죠. 김철호 씨, 3년 전 횡령으로 자격 정지당했잖아. 검찰청에 팩스 넣어줄까? 가짜 변호사가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이거 얘기가 다르잖습니까? 철수 씨가 그를 붙잡았지만 남자는 뿌리치고 도망갔죠. 손님들이 비웃음 섞인 야유를 보냈고
영숙 씨는 굵은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대요. 박철수, 내가 경고했지? 철수 씨가 변명하려는 순간 영숙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안, 아, 소금이 철수 씨의 얼굴과 양복에 쏟아졌죠. 재수 없어. 썩 꺼져. 내 눈 따가워. 철수 씨가 바닥을 굴렀지만 영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빗자루 가져와. 쓰레기 좀 쓸어내자. 직원들이 다가오자 철수 씨는 네 발로 기어서 도망갔대요. 영숙 씨는 남편 등 뒤로 소금을 한 번 더 뿌렸죠. 오늘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가게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소금벼락을 맞고 쫓겨난 그날 밤, 박철수 씨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철수 씨는 눈이 따갑다며 안방에 드러누워 끙끙거렸고, 김말자 씨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 제풀에 지쳐 잠이 들었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거실의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그림자가 움직였대요. 바로 미스 김이었어요. 그녀는 이 집에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다고 판단했죠. 미스 김은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에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대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김말자 씨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죠. 망할 노인네.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순 껍데기네. 미스 김은 낡은 페무람과 장롱 밑바닥에 숨겨둔 쌈짓돈 봉투를 찾아냈어요. 그것도 모자라 김말자 씨가 보관해둔 금이빨 3개까지 싹 쓸어 담았죠. 마지막으로 집문서를 챙긴 미스 김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현관을 빠져나갔대요.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금고와 먼지 쌓인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쾅쾅거리는 굉음이 철수 씨의 단잠을 깨웠어요. 박철수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비몽사몽간에 문을 열자 험상리에는 사내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이닥쳤대요. 아니, 당신들 뭐야? 대부업체에서 채권 추심 들어왔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상환 안 하셔서 가압류 집행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철수 씨가 길길이 뛰었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TV, 냉장고, 소파에 빨간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죠. 그때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내 돈, 내 폐물, 이게 다 어디 갔어? 김말자 씨가 뛰쳐나와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대요.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들은 모조리 파헤쳐져 있었거든요. 철수야, 그 꼴이 9달린 년이 다 들고 튀었다. 김말자 씨가 울부짖었어요. 내 금리까지 싹 다 가져갔어. 뭐? 미스 김이? 철수 씨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대요. 미스 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뿐이었어요. 집 문서를 훔쳐 몰래 대출을 받고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털어서 야반 도주한 거였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목이 잘려나간 셈이었어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김말자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혼절했어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젊고 예쁜 여자라고 집에 들였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어머니를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나온 철수 씨는 병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어요. 주머니에는 담배 한 갑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당장 병원비는커녕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처지가 되자 철수 씨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들 민호였죠.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네가 아비 좀 살려다오. 철수 씨가 윽박질렀죠. 잠시 후 훤칠하게 자란 민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다 망했다. 그 꽃뱀 같은 년이
집문서 들고 튀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징징거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손을 빼냈죠. 그래서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너 엄마랑 연락하지? 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 걸려서 다 죽어간다고 해. 철수 씨가 간사한 눈빛으로 아들을 봤어요. 네가 울면서 매달리면 엄마 마음 약해서 분명히 도와줄 거야.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고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우리가 다시 합치면 그 돈 다 네 유산이 되는 거라고. 철수 씨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다시 사냐? 돈만 찾으면 다시 내 인생 살아야지. 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대요. 내 아버지 뜻 잘 알았어요. 그래,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철수 씨는 아들의 속내도 모른 채 이제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는 돌아선 아버지의 등 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울 때 방관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씻을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어요. 철수 씨는 아들을 보낸 후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영숙 씨의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대요.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가 철수 씨의 이성을 마비시켰죠.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뱃속에 뭔가 집어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대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소금 맞고 쫓겨났던 그 남자를 보자 경계태세를 취했죠. 손님, 영업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나 행패 부리러 온 게 아니야. 밥 좀 주라. 철수 씨가 비굴하게 웃었어요. 나 여기 사장 남편이야.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저기 손님들이 남긴 거라도 좀. 철수 씨의 충격적인 말에 직원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영숙 씨가 주방에서 나와 철수 씨 앞을 가로막았죠. 박철수 씨,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영수가, 나 배고파. 나 밥 한 번만 줘.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먹어. 돈 없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넌 나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준 적 있어? 영숙 씨의 서슬퍼런 일갈에 철수 씨는 입을 다물었죠. 직원이 철수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좋게 말할 때 나가시죠. 철수 씨는 끌려나가면서도 진열대의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대요. 그날 밤이었어요. 영숙 씨네 가게 앞에 박철수 씨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철수 씨는 박스 조각의 악덕 사장, 조강지쳐 버린 돈에 미친 여자라고 휘갈겨 쓰고 시위를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꾀죄죄한 철수 씨를 보며 혀를 찰 뿐이었죠. 여러분, 저 여자가 내 돈 다 훔쳐서 가게 차린 겁니다. 철수 씨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게 쇼윈도에 블라인드가 걷히며 대형 모니터가 켜졌죠. 화면에는 백화점에서 난동 부리던 철수 씨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머, 저거 백화점 진상남 아니야? 와이프 카드 훔쳐서 내연녀랑 쇼핑하다 걸린 그 인간이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철수 씨는 화면을 가리려 허둥댔지만 소용없었죠.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아들 민호가 녹음한 철수 씨의 육성이 울려 퍼졌어요.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다시 사냐? 돈만 뺐으면 다시 내 인생 살아야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던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나왔어요. 넌 그냥 내 돈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야. 누군가 철수 씨에게 빈 깡통을 던졌어요. 에이, 더러운 놈.
경찰에 신고해야 해. 비난이 쏟아지자 철수 씨는 얼굴을 감싸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대요. 영숙 씨는 멀어지는 철수 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낸 후련함이었죠.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가게 마감 후 영숙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었죠. 여기 병원입니다. 김말자 환자분 수술 동의가 필요한데요. 저 그분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했어요. 그래도 환자분이 며느님을 찾으셔서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영숙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대요. 김말자 씨가 숨긴 시골 땅 문서였죠. 영숙 씨는 구청 복지과에 팩스를 보냈어요. 독거노인 기초 수급 부정 신고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말자요. 병원에 있는데 자식들이 돈 없다고 수급 신청할 거예요. 영숙 씨가 서류를 팩스기에 넣었어요. 시골에 숨겨둔 땅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만 해도 수급 자격 박탈될 거예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B, B, B. 팩스 전송이 완료됐어요. 김말자 씨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거죠. 시어머니가 숨겼던 비밀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영숙 씨는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영숙 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대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모두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변두리 요양병원의 식당은 여전히 눅눅하고 키키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점심 배식 시간. 환자복을 입은 김말자 씨가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대요. 식판 위에는 멀건 콩나물국과 식어버린 두부조림, 깍두기 몇 개가 전부였죠. 김말자 씨는 숟가락으로 국을 휘젓다가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졌어요. 에이, 이제 이게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요양보호사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죠. 할머니, 또 왜 그러세요? 남들은 다 잘 드시는데? 이게 맛이 있어? 우리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는 아니랬어. 김말자 씨는 1년 전 내쫓은 영숙 씨의 손맛을 아직도 타령했어요. 그때 박철수 씨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대요. 철수 씨의 몰골은 참혹했어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철수 씨는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 김말자 씨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그의 손은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로 달달 떨리고 있었대요. 왔냐? 빈손이야? 사과라도 좀 사오지. 나 오늘 비 와서 공사판 일도 공쳤어. 소주 살 돈도 없는데 사과는 뭔 놈의 사과야. 애미가 병원에 있는데 술 생각이 나냐? 엄마가 그때 영숙이한테 좀 잘했어 봐. 내가 이 꼴로 살겠냐고. 철수 씨가 악을 쓰며 식탁을 내리쳤어요. 국물이 튀어 김말자 씨의 환자복을 적셨죠. 영숙이 내쫓은 건 너야. 바람 피우다 걸린 주제에 누굴 탓해?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식판을 엎고 바닥을 뒹굴었대요. 깍두기 국물이 바닥에 낭자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죠. 나가세요. 보호자분 면회 금지입니다. 철수 씨가 끌려 나가고 김말자 씨는 바닥에서 통곡했어요. 남은 생은 이 비참한 지옥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어휴, 자업자득이라지만 너무 비참한 말로 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통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영숙 씨는 은은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보았죠. 단정한 단발머리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영숙 씨에게서는 과거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전국의 반찬 공장을 3개나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CEO였대요. 옆자리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아들 민호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파리 식품 박람회 끝나면 장 회장님이랑 같이 며칠 푹 쉬다 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본부장님 되더니 일 처리가 완벽하네. 영숙 씨가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죠. 고맙다, 민호야.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 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장 여사가 과일 접시를 들고 왔어요. 두 모자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정답게 해. 이번 여행 가서 회장님 모시고 맛집 어디 갈지 상의했어요. 영숙 씨가 장 여사의 접시를 받아들었죠. 영수가 1년 전에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눈빛에 도끼가 가득했지. 근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서 좋다. 영숙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늘진 얼굴은 사라지고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죠. 앞치마를 잘라버리던 그날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민호 덕분이고요. 엄마 실력이죠. 만능 간장부터 이번 신제품까지 다 엄마 아이디어잖아요.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일만 남았어요. 파리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가자. 더 넓은 세상으로. 영숙 씨는 민호와 장 여사의 손을 꼭 잡고 탑승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대요.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며 이영숙 씨의 찬란한 제2의 인생이 힘차게 비상하고 있음을 알렸어요. 정말 멋진 반전 아닌가요? 21년 동안 시댁의 노예처럼 살았던 영숙 씨가 이렇게 성공하다니요. 21년이라는 긴 세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무시와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영숙 씨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와 눈부시게 비상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영숙 씨의 성공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주인공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